저희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학습이라는 게 경험을 통해서 보상을 주는 거를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푸냐? MTPS라는 거를 정리를 해서 푼다. MTPS 속에 정체감수라는 모듈이 있고 그 모듈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이 MTPS 모델을 어떻게 푸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MTPS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총 보상, 앞으로 t 시점 이후로 받을 보상을 최대화할 정체함수 이 모듈을 찾는 게 목표인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 네 가지 측면이라 해야 될까요? 다음과 같이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제 생지랑 미로 그 에이전트랑 인바이러먼트랑 인터랙션하는 그 그래프인데요. 크게 에이전트 측면, 인바이러먼트 측면에서 두 가지씩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 측면에서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고 펄리시 베이스드 메소드라는 방법,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뉩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측면에서 모델 베이스드 메소드랑 모델 프리 메소드라고 또 두 개가 갈립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학습 방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랑 각각의 의미했을 때 어떻게 이 수학적인 모델을 최적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터레이티브하게 잘 찾을 건지, 그거를 이해하시는 데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이제 수식이 나오는데요. 요 위에 게 지금 저희가 찾고자 하는 MTPS 문제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모델인데, expectation이라는 그 기대값이 있고 이 GT에 대한 기대값을 또는 평균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펑션을 찾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expectation 값을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 풀어보자라는 게 이제 스테이트 S가 있을 때 그 기분 GT가 있으면은 GT는 T 시점 이후로 받게 되는 모든 R들의 합이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의된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쪽 라인으로 가면은 이 GT는 다음 시점에 얻을 RT 플러스 1에 이제 다음 이제 GT 플러스 1에서 예측을 하는 그 전체 리월들을 더하는 이 이터레이티브 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만 이퀘이션에서 이게 이터레이티브 폼, 그 다음에 이게 풀 이퀘이션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기대값이라는 게 평균값이다 보니까 실제 일어날 변수는 이제 그 보상들에 대한 값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일어날 확률을 앞부분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이퀘이션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되고요. 다음 밑에 예시를 보면 좀 알게 될 텐데요. 에이전트가 2.2포인트 소요했는데 여기서 네 방향의 액션을 취할 확률이 있고, 이때 그러면 이 취했을 때 얻을 기대값은 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벨만 이퀘이션을 푸는 건데, 먼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스테이트는 2.2 여기에 있는 거고, 액션 1부터 4를 취할 확률은 동일하게 4분의 1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쪽을 선택을 해서 2포인트, 그러니까 2.2에서 우회전을 가자라고 해가지고 한 칸 옆으로 갔을 때 2.3이 될 확률은 이제 상태 천이 확률이고 그걸 1로 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태 천이 확률이 뭐 확률을 따른다가 이게 1이 아니라 이쪽으로 옆으로 가려 했더니 갑자기 3.2로 갔다, 이런 식의 확률이 존재하는 문제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1로 두시고요. 디스카운티드 팩터는 이제 보통 있는 거에서 제가 0.9로 넣었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1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위치에서 받을 이 네 방향 움직이는 거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냐?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확률 곱하기 변수잖아요. 오른쪽 밑에 보면은 앞에 4분의 1은 여기 앞부분에 대한 확률, 이게 1이고 이게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RT 플러스 1은 RT 시점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ST 플러스 1로 가게 되고 이 위치에서 받게 되는 리월드입니다. 예를 들어 2.2에서 2.3으로 가면은 R 프라임, 즉 0이라는 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RT 플러스 1이 1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뒤에 GT 플러스 1, 이 위치에서의 익스펙테이션 값이 또 이제 G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이 예시에서는 50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줄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네요. 오른쪽 이동하는 거에 대한 액션 2니까 요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이 50이라는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이제 A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되는 거죠.
쉽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받게 되는 리월드 0 플러스 50을 4분의 확률에 대해서 곱하고, 그 다음 이쪽에 갔을 때 확률에 대해서 곱하고, 이쪽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죠.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곱하고, 그 다음 밑으로 갔을 때 받게 되는, 이 경우에 움직였을 때 치즈를 얻으니까 즉각적인 보상은 플러스 100이 되겠죠. 그 다음 익스펙테이션 값 존재하는 건 45이기 때문에 그 100 플러스 45라는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65.25를 현재 내가 스테이트가 2.2일 때 받을 GT가 얼마냐, 이것은 65.25다 라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벨만 이퀘이션인데, 이게 사실 강학습에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크게 이제 MPPS를 아까 에이전트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푼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는 밸류 펑션, 정확히는 스테이트가 인풋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는 벨만 이퀘이션을 디파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디파인에 따르면은 이거는 익스펙테이션 값이고, 다음 수식 관계 아까 풀었던 그 수식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스테이트를 이동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리월드랑, 그 다음에 거기서 에스티메이션 되는 그 앞으로의 리월드를 더한 거에 기대값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밸류 펑션이 ST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이 들어가고, 업데이트가 ST 플러스 1에서 들어가는 이런 반복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벨만 이퀘이션에 의한 이제 강학습의 이 기본 이퀘이션을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벨만 이퀘이션을 통해서 지금 기대값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거를 지금 그 밸류 펑션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추정을 해야 될 값을 밸류 펑션으로 추정을 하고, 이게 추정이 잘 되었을 때 최적의 펄리시 펑션은 이 최적의 이 위치에서 예를 들어 이 위치에서 주변의 액션에 대해서 밸류 값들을 보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4가 리월드가 제일 높은 거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폴리시는 주변 밸류 값들, 이 펑션 값들을 보고 왼쪽으로 가자라고 폴리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셉이 뭐냐면은, 바로 이걸 한꺼번에 하나의 모듈로 풀면 어려우니까 이 뒷부분 우리가 실제 최대로 만들어야 될 값을 잘 추론할 수 있는 펑션을 만들고, 그 펑션의 최대값만 우리가 찾아가자. 그러면은 이제 최적의 액션 폴리시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컨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비슷한 예시로 하나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는 스테이트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따른 이 위치에서 받을 그 기대값을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는 이제 각 네 방향에 대해서 밸류를 다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러지 말고 하나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네 방향을 다 디파인을 해서 이 스테이트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받는 밸류 값을 바로 에스티메이션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ST랑 AT랑 같이 들어가서요, 이 위치에서 ST랑 왼쪽으로 간다라는 AT를 그 인풋으로 줬을 때 이쪽으로 가면은 앞으로 받을 게 마이너스 18이다라는 아웃풋을 내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인데, 뒷부분에 나오는 모델 쪽에서 모델 베이스드 할지 모델 프리 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 관점에서 앞에 거를 쓰냐 뒤에 거를 쓰냐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이 컨셉 자체는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받게 될 리월드를 잘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펑션을 만들고, 그걸 잘 에스티메이션 했다라는 가정하에 폴리시는 그 값 중에 최대값을, 이거를 여기서 이 위치에서 argmax라는 게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이 변수를 네 가지를 다 취해보고 그 값 중 제일 높은 대로 제일 최고를 취할 수 있는 걸로 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인 거를 이 왼쪽 또는 밑으로 가는 액션 기준이 이제 액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에이전트 측면에서는 스테이트를 받았을 때 앞으로 받게 되는 리월드를 우리는 최대화하고 싶은데, 지금 현 스테이트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받게 될 보상이 뭐냐, 그걸 잘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밸류 펑션을 만들고, 이게 잘 추정이 된 놈을 학습을 시켰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그 중에 최대값만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리월드가 최대가 되는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컨셉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컨셉에서 두 가지 펑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일 아무래도 쉬운 접근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를 argmax라는 간단한 오퍼레이션을 두고 밸류 펑션에 대해서 이거를 잘 학습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초창기에 연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고 오늘 배울 딥큐러닝이고 앞에 쓰인 아탈이나 뭐 그런 마리오에 쓰인 방법의 기본이 되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 픽스시켰던 이 펄리시에 대해서 이것도 이게 argmax가 정말 최적의 함수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최적이냐 우리가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했는데 그 컨셉에서 이 펄리시 베이스도 argmax가 아닌 다른 뭐 학습 방법,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보자라고 접근을 하는 게 펄리시 베이스 메소드여서 뭐 펄리시 그라디언트나 A3C 이런 게 되겠는데 펄리시 쪽은 이제 오늘의 목적은 DQN까지 기본 이제 동작 구조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위에 집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전트 측면에서 두 가지 보는 접근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펄리시 펑션은 어떤 함수에 대한 값이 있을 때 그 중에 최대값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펄리시 펑션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룰이 지금 확정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를 밸류 펑션, 앞으로의 기대값을 내주는 놈을 잘 추론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잘 학습을 시킬 거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MTPS 솔버를 지금 상태에서 정의를 해보면은 벨만 이퀘이션으로 이 함수라는 놈을 잘 추정을 해서 이 잘 추정됐다라는 가정하에 그 최적의 행동을 argmax 오퍼레이션으로 찾자라는 내용인데 그럼 이제 이 최적의 이퀘이션을 벨만 이퀘이션으로 어떻게 잘 추론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환경 부분 쪽이 나오는데 모델 베이스 메소드랑 모델 프리 메소드 이거에 따라서 이 학습시키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기본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델 베이스드, 모델 프리 메소드. 여기 에이전트 측면이 이제 한정이 되는데 이 빨간 놈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이 된다 했죠. 거기 이제 그 기준이 환경 속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다시 나옵니다. 현재 스테이트와 취한 액션을 취했을 때 여기 보통 리월드는 액션이랑 다음 스테이트에 대해서 1대1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스테이트랑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 이쪽으로 갈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아까 질문이 나올 때 이 확률이라는 게 뭐냐 그게 여기의 방법이고요.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델 베이스드 메소드 이걸 모르고 있다라면은 모델 프리 메소드인데 이 예시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퇴근 시간에 어디 이제 집까지 갈 때 저희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티맵을 보통 많이 따라갑니다. 내비 정보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로 갈 수 있고 얼마나 갈 수 있고 이 정보가 다 데이터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따라가다가 설 명절에 이거 따라가면은 티맵 따라가는 사람들 난리 나죠. 다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최적의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내비 정보가 없을 때 우리는 이제 계기판만 따르고 경험사하면서 이때는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때는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제 내비 없이도 가잖아요. 그게 모델 프리 메소드로 보시면 됩니다.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실제 두 개 중에 이제 수학적인 의미를 보자면은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벨만 이퀘이션이 이제 이 익스펙테이션의 이터레이티브 폼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풀면은 여기 일어날 확률과 이제 그거에 따른 값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초록색 펄리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최적의 펄리시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러다 보니까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테이트 다음 스테이트로 갔을 때 리월드가 RT 플러스 1이 어떻게 나오냐는 아까 치즈도 저희가 치즈를 먹으면 100, 벽에 충돌하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넥스트 밸류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학습시킬 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갈 펑션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건들 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들 놈은 여기 밑에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요 놈이 하나가 났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 확률을 알고 있으면은 직접 일일이 이 이퀘이션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값을 우리가 찾아내자라는 게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고요. 이거를 모르면은 저희가 주사위에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주사위 눈에 대한 확률이 6분의 1인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사위 눈의 평균을 구할 때는 모든 이제 나타나는 변수값의 확률의 6분의 1을 곱해서 3.5를 우리가 계산을 해내죠. 근데 이걸 모를 때 하는 방법 100번, 1000번, 10,000번 돌려놓고 그 값들을 다 더해가지고 전체 CMS에 대해서 나누면 3.5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 확률을 모를 때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인 계속해서 경험을 해서 이 확률에 대해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경험을 해서 그걸 통계내가지고 이 확률을 추론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다라고 예상을 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밸류 그러니까 모델 프리 메소드고 이게 사실 강화학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험이랑 보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이랑 보상, 그러니까 아까 윗부분은 이 수식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계산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경험이랑 보상 개념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푸는 문제고요. 이 밑에 게 경험을 통해서 확률을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익스페리언스 횟수도 중요하고 그거에 따른 리월드에 대해서 이게 맞는 놈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통계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포스먼트 러닝은 MDPS 모델 중에 모델 프리 메소드를 푸는 방법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세션에서는 이거 두 개 다 동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델 베이스 메소드가 아까 이퀘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프로버빌리티를 알고 있으니까 직접 계산 다 때려박아서 계산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주어진 환경 속 정보, 요 정보를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최적의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찾자라는 이야기고 이게 일일이 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랑 액션이 크기가 작으면 불연속적인 문제에 적합.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스테이트가 지금은 이제 아까는 16바이 4바이 4 해가지고 총 16칸이었는데 실제 세계에서는 이게 100바이 100, 1000바이 1000, 만바이 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만바이 만에 대해서 모든 확률을 다 이걸 계산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잘 적합이 이거는 확률을 알고 있어도 잘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그저스티브 설치랑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중복되는 계산을 작은 문제로 두고 풀고 이를 반복하는 전체에 대해 계산. 무슨 이야기인지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 그래프가 정말 저는 저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리서치입니다. 현재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검은 점이고요. 검은 점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어떻게 가는지 다 이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이 트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환경에 대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알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액션을 취할 때 이쪽으로 갈 때랑 이쪽으로 갈 때랑 이게 가지가 2분의 1로 발생을 하는지 또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서 갈 때 이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두 개가 나오니까 아마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근데 이게 가지가 하나가 없으면은 1이라는 얘기고 이 트리서치에서 가지에서 액션을 취할 때 다음으로 가는 이 값들이 얼마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트리에서 여기 터미널까지 갔을 때 받을 리워드가 얼마인지를 이 가지를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죄다 이 터미널까지 가서 값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을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게 이그저스티브 설치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여기 끝까지 가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잘 에스티메이션 돼 있다라는 이 VS라는 펑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칸만 보는 겁니다.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해서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보고 이걸 기준으로 요걸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좀 이거는 다 찾자라는 거고 이거는 잘 추론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한 칸만 보고 계속해서 찾아가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컨셉이 있다가 모델 프리에서도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거는 예시를 들 때 너무 복잡하고 간단한 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액션 눌러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하나의 이제 동작 방법이라고 보고요. 뒷부분부터 이제 예시를 들 거거든요. 보실 때 이해 안 되시면은 이 페이지를 보면서 이 예시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보통 이 그림으로 설명이 많이 되거든요. 왼쪽은 펄리시 펑션이라는 놈, 그 다음에 V는 그 밸류 펑션이라는 놈. 보통 두 가지 우리가 최적화시키고 그러니까 최고 어느 게 제일 좋냐라는 문제를 두고 있을 때 하나를 픽스 시켜놓고 이거를 계산시키는 경우를 많이 하잖아요. 계산시키고 픽스 시키고 또 이거를 계산시켜 나가고 그 과정입니다. 주어진 폴리시에 대해서 이 밸류 펑션을 계속해서 초기화를 시켜놓고 업데이트를 해서 최종 이 스테빌리티가 충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을 해서 이걸 폴리시를 픽스를 시켜놓고 밸류를 계속해서 계산시켜 나간 다음에 이 밸류를 기준으로 폴리시를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폴리시 임프로먼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랑 문제가 조금 다른 게
16 16이 있고 에이전트는 아무데나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데나 떨어져서 상태는 이 특정 16칸의 좌표값이 되겠고요. 할 수 있는 행동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상하좌우. 대신 리월드는 아까랑 다르게 여기서 한 칸을 움직일 때마다 한 칸이 움직이는 노력이 들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리월드를 주는 겁니다. 이제 MDPS 모델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신 문제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천이한 확률은 1인 걸로, 그 다음에 디스카운티드 벡터도 1인 걸로, 이 모델에 대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테이트 펑션 초기화. 환경이 있고 그거에 따른 리월드까지 다 정의가 된 상황에서 밸류 펑션을 이제 스테이트에 대해서 정해져 있으니까 16칸에 대해서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주어진 정체 함수는 여기서 랜덤하게 네 방향 중 하나를 간다라고 처음에 일단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텝 1, 주어진 정체 함수를 따라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업데이트 룰이 이렇게 됐었죠. 이거를 계산을 해서 다음 k 플러스 1번째의 밸류 펑션의 이놈이다라고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 함수에서 이거는 1이고 이 값이 지금 4분의 1인 상황에서 여기 뒤에 값도 r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밸류 펑션이 k로 되어 있죠. 여기는 k 플러스 1로 되어 있고 즉 이거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 펑션으로부터 지금 현재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 이 위치라고 했을 때 이 위치에 대한 이 밸류 펑션은 0이죠. 0에다가 이제 이쪽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함으로써 그 갖게 되는 리월드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v0의 이제 밸류 펑션이 전부 다 0이고 이 값 다 0으로 가고 이 값이 마이너스 1로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1로 싹 업데이트가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직 밸류 이밸류에이션이 안 끝났으니까 펄리시 펑션은 이게 밸류가 업데이트 됐어도 그대로 두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펄리시 이밸류에이션은 평가잖아요. 펄리시 픽스 시켜놓고 이게 얼마나 좋은 놈인지 보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펄리시 펑션은 그대로 가고 이게 스텝 1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스텝 2에서 이제 이 밸류 펑션을 기준으로 이 수식에 따라서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 전후, 좌우 갈 수 있는 거는 4분의 1이고 마찬가지로 받게 되는 리월드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이 값이 바뀌게 되죠. 이 값이 아까 여기서 위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왼쪽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이고 다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업데이트가 된 값이 이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4분의 1인데 그게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업데이트 되고 펄리시는 또 그대로 두고 마찬가지로 펄리시를 픽스 시켜놓고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게 10번째로 가면은 이런 값이 계속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인피니트까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계속 돌리면은 이런 밸류 펑션이 업데이트를 해도 뭐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4.1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바뀌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그때까지 밸류 펑션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변화량이 적으면은 이게 충분히 그 학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펄리시 펑션을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펄리시 펑션을 추가를 시키는 기준은 그리디 방법이라고 이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변의 밸류, 내가 앞으로 갖게 되는 보상이 값이 이렇게 숫자 값을 나타내는데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4라는 보상이 제일 좋은 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라는 폴리시를 개선을 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풀이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앞에 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을 다시 하는 겁니다. 대신 업데이트된 폴리시로.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과정이 돼서 인피니트에 이렇게 그 밸류 펑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구간이 발생을 하겠죠. 다시 또 유지가 되는 밸류 펑션으로 다시 계산된 밸류 펑션으로 펄리시 펑션을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밸류 이밸류에이션에서 끝난 정체 함수랑 이제 업데이트를 해도 나온 이 정체 함수랑 같을 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최적의 함수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작점에서 이거를 픽스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폴리시를 픽스를 시켜놓고 밸류를 수렴할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폴리시를 다시 바꾸고, 폴리시를 바꿨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다시 밸류를 계산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을 하면은 결국 최적의 폴리시랑 밸류 펑션이랑 둘 다 구해질 거다. 라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풀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 모델 메소드 중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한 예제를 들어봤고요. 이제 모델 프리 메소드,
요거를 모를 때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아까 방법은 말씀을 드렸죠. 확률을 모르면은 여러 번 굴려서 통계를 내자. 그게 컨셉인데 모를 경우에 경험이랑 보상을 기반으로 익스피리언스를 경험을 완전 많이 쌓아서 이거를 학습을 해서 이걸 알아내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몬테칼로 메소드랑 템퍼럴 디퍼런스 러닝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뒤에서 예제를 들면서 설명을 할 테니 여기서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멘트도 당연히 이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도 최적의 함수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게 크기가 크거나 연속적이어도 적용 가능이라는 게 아까 제가 이거를 모를 때 1000바이1000 만바이1000 갔는데 그거 다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 거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1000바이1000을 계산을 하는데 1000바이1000 다 계산할 필요 없이 특정 중요한 패스 몇 개만 경험을 해보면은 이 함수가 거의 비슷하게 구해질 거다라는 컨셉이 있어요. 모든 가지수를 전부 다 어떤 놈은 중요하고 어떤 놈은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놈만 경험해서 계산해도 충분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할 경우에 모든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한 그 모든 가지수를 다 계산하는 것보다 더 적은 계산을 해도 이거를 충분히 잘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컨셉입니다. 그게 이제 크기가 크거나 연속적이어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 앞에 이제 스테이트 적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보다 더 큰 문제에서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그 그림 딱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인데요. 하나의 트리에서 경험 액션을 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가고 또 액션을 해서 터미널로 가고 이 노란색이 지금 하나의 에피소드를 나타내는데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하나의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 때 끝까지 다 가서 여기에 나온 리월드들을 싹 더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실제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끝까지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데 만일 이 터미널이 한 1000번은 액션을 해야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1000번 액션 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간략하게 해서 이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해서 다음 액션으로 가고 이 실제 리월드 계산은 이것만 들어가고 그 뒷부분 여기 밑에 쪽에 대한 리월드는 잘 에스티메이션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펑션을 기준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자는 겁니다. 어떤 특정 지금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 펑션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할 값을 불러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이 되겠고요. 이제 몬테카를로랑 모델프리랑 몬테카를로랑 이제 템퍼럴 디퍼런스에 대해서 예제랑 뭐 수학적 의미랑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업데이트 룰이 이렇게 됐죠. 이 룰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세션 3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신 이 룰이 사실 저는 밑에 폼을 좀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풀면은 이 밑에처럼 나오는데 이 Q 펑션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는 펑션에 대한 추론값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내 위치에 대한 추론값이 마찬가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지금까지 추론한 게 있으니까 이걸 놔두고 그 다음 이 위치를 기준으로 실제 경험한 놈이 있죠. 여기 RT부터 해서 터미널까지 실제 경험에 의한 보상까지 하면은 이것도 근데 중요한 익스피리언스 중 하나니까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놈이에요. 그래서 이 두 놈에 대해서 추론 방법이 하나는 펑션, 하나는 실제 경험에 대한 이 값을 평균 내서 업데이트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업데이트의 중요한 컨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업데이트 룰은 에피소드 마지막 상태까지 RT 플러스 1부터 RT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실제 여기 계산을 해보고가 아니라 경험을 해보고 그 현재 상태에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터미널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터미널이 없거나 아니면 터미널이 한 1000번째 뒤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모델에는 잘 부적합하다라는 내용. 예를 들어 바둑 같은 경우는 한 500수는 가야 이제 뭐 결론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죠. 예시를 들자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별 업데이트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터미널까지 끝까지 가고 그 터미널에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들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여기 Q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이 왜 차이가 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예시를 들 때 경험은 이 아까 밸류 펑션은 요 값을 계산을 할 때 전후 좌우 네 값을 전부 다 참조를 했습니다. 근데 모델 프리의 경험에는 여기서 이 위의 값은 우리가 실제 가보지 않았으니까 에피소드 내에 정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 위치에서 밑으로 갔다라는 액션이고 밑으로 갔을 때 리월드가 얼마인지다
라고 그 기억이 에피소드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게 그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쓰인 게 스테이트 할 경우에 그 기존의 밸류 펑션으로 계산을 하면은 요값 세 값을 모르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따로 나눠서 이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4개를 두고 이 액션에 대한 요 빨간색 값만 지금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을 왜 모델 프리 메소드에서 갑자기 사용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돼서 경험의 그러니까 그 실제 에피소드에서는 스테이트랑 액션에 대해서 값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밸류 펑션을 바꿨다라는 내용과 함께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경험에 의한 총보상을 평균하여 업데이트는 아까 설명드린 지금 현재 값과 실제 업데이트할 값을 비례해서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됐고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할 차례가 됐죠. 아까랑 같은 문제입니다. 대신 밸류 펑션이 액션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뭐냐면은 이 위치에서 특정 위치나 오른쪽이냐 위냐 아래냐에 대해서 함수를 넣었을 때 그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리턴이 되는 건데요. 밑에 에피소드 1이 리월드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 파란색 액션을 따라서 골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터미널까지 간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이제 거기에 따른 리월드는 한 칸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1, 두 칸 이동 마이너스 2 쭉 가서 터미널에 대한 GT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6에 대한 값이 여기 뒷부분에 대한 값이고 편의상 저희가 이거 알파를 2분의 1로 놓는다고 봤을 때 요 값은 마찬가지로 이 전 함수에서의 스테이트랑 액션인 겁니다. 요 위치니까 이 칸이고요. 밑으로 가는 화살표니까 요 값인 겁니다. 0이죠. 그래서 0이랑 마이너스 6에 대해서 평균 내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업데이트 된 겁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왼쪽 위로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합적인 GT는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이 전값에서 이 위치에 대한 위로 가는 액션은 0이기 때문에 평균 내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나 안 드릴게 모델 프리는 특이한 게 여기서 밸류가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대해서 그 정체함수도 그거에 맞춰서 이 위치는 저희가 정의한 게 argmax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한 값에 대해서는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정체함수가 밸류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바뀌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인피니트로 가게 될 경우에 이거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랑 모델 프리랑 같은 컨셉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컨셉이 밸류 펑션이라는 놈을 이 모든 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값을 에스티메이션만 하고 있으면은 저희가 이걸 따라갔을 때 최적의 정체함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껏해야 지금 두 번에 대해서는 요 길이랑 요 길 딱 두 길밖에 평균을 안 냈잖아요. 그럼 모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평균을 내려면은 모든 가지수에 대해서 경험을 여러 번 해놔야 되죠. 즉 이 스피럴스를 잔뜩 돌려가지고 이 모든 가지수에 대해서 모두 다 경험할 정도로 충분히 경험이랑 보상이랑 이 에피소드를 쌓아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밸류 펑션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른 그레이드 펑션을 우리가 단순하게 알규멘트로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되겠고요. 템퍼럴 디퍼런스 러닝은 이제 기존에 대한 평균값이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 경험에 대한 값이 한 칸만 이 한 칸만 실제 가서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 값은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펑션을 기준으로 추론을 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업데이트 룰은 그대로인데 대신 중요한 차이점이 터미널까지 가지 않고 한 칸만 가고 그 다음 값을 기반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효율적이고 터미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중간중간 에스티메이션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장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 예시를 하면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동일한 예시고요. 아까와 같은 에피소드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꼴까지 가는데 여기서 K-1-1 스텝으로 한 게 이 스테이트 1에서 이 다음 칸으로 간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리월드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때의 값은 0이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2분의 1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마이너스 0.5가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하나 업데이트했죠. 다음 이제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갈 때를 RT 플러스 2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이 검은색은 업데이트 이미 한 번 된 룰에서 이 위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제 마찬가지로 한 칸 갔을 때 리월드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 이 위치에 대한 값이 0으로 참조가 되니까 마이너스 0.5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거를 터미널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은 0.5 그 루트에 대해서 0.5, 0.5, 0.5, 0.5, 0.5 쭉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템퍼럴 디퍼런스가 러닝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러닝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인피니트까지 모든 칸에 한 칸에 하나의 액션에 대해서 100번만 이터레이션 뭐 돌려야 된다고 쳤을 때 이걸 각자 다 100번을 돌릴 정도로 익스페리언스를 잔뜩 쌓고 그걸 학습시킬 때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보시면 몬테카를로랑 템퍼럴 디퍼런스의 중요한 차이가 하나의 업데이트에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다 6개가 업데이트 됐죠. 아까 몬테카를로 하나만 업데이트 됐죠. 훨씬 시간이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템퍼럴 디퍼런스에 대한 예시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3시 10분인데 이제 실제 큐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예시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마지막 30분 드려볼까 합니다. 교수님 세션 3 넘어가시기 전에 세션 2에 대한 질문 한번 잠깐 받고 가시죠. 혹시 관련해서 지금 들으신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5분 정도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현님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저 질문 손 드신 분. 앞에. 제가 듣다가 딴 생각을 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28페이지에요. 그 밸류 펑션이랑 뒤에 한수 52페이지 죄송해요. 52페이지. 네, 그 스텝 2에 스텝 1에 저 밸류 펑션이랑 정체 함수 저것들 있잖아요. 각 함수들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줄 수 있으세요? 요거를 먼저 설명을 네. 드리면요. 밸류 펑션이라는 놈을 디파인을 해서 이걸 에스티메이션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이걸 밸류 펑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룰을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걸 수학적으로 풀었을 때 이 밸류가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 밸류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이 밸류에 대한 값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각 함수에 대해서 여기는 앞에는 이제 그 스테이트가 들어갔을 때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다 보니까 퀄리시 펑션이 되겠고요. 이건 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이제 스테이트를 해서 액션을 했을 때 실제 그 스테이트로 가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한 이제 ST에서 ST 플러스 1으로 갔을 때 그거에 대한 리월드값 그러니까 실제 이쪽으로 갔을 때 뭐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받느냐 플러스 1을 받느냐 리워드가 예. 어떻게 오는지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정해진 기존의 함수가 있을 때 스테이트 1, t 플러스 1에 대해서도 밸류가 얼마인지 에스티메이션 값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 st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그 함수 값을 더해서 확률을 곱한 거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벨만 이퀘이션이고요. 저 수식을 이용을 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든 뒤에 템퍼럴 디퍼런스든 업데이트를 할 때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밸류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이퀘이션이 따르는데 이 이퀘이션을 이터레이티블하게 다음 여기 k 플러스 1으로 적었잖아요. 다음 이터레이션에 참조할 함수로서 업데이트를 기존의 걸로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VS가 이렇게 이 수식을 따라서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네네. 가정을 한 게 아니라 이퀘이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기존 이퀘이션을 기준으로 추론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거를 따라서 다른 이제 폴리시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식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근데 여기서 컨셉을 잡으실 게 사실 이 앞에 확률을 어떻게 곱하냐 이거는 실제 구현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제 업데이트를 시킬 때는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템플 디프로 나왔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룰에 따라서 이 룰이 있을 때 여기를 업데이트를 시킨다는 건데 하나의 기존의 펑션에 업데이트 시키는 요 값이 이 룰을 따라서 업데이트를 한다. 근데 그 의미가 기존에 있는 값에 대한 그 에스티메이션 값과 이 다음 실제 행동에서의 리월드와 그거에 따른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최대값을 더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라는 이 수식을 의미하는 데 이거를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시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아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발표 남겨드릴게요. 예, 강의 잘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보니까 계략적으로 뭐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 몬테칼로는 숲을 보고 각각 교육을 되어간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까 걔는 이제 상황인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제가 아까 예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이 에피소드에 대한 뭐 결정에 대한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보니까 중간에 2,2에서 시작되는 거 하나 이거는 이제 한 케이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4가 4에 대해서 다 하나씩 시작점이다 놓고 이제 기존 뭐 정체 함수에서 동일한 값일 때는 뭐 랜덤하게 특정 위치로 해서 그 다음 줄로 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에피소드를 잡는 무슨 기준이 있는지 싶어서. 어떻게 보면 없는 게 맞고요. 어떻게 보면은 랜덤하게 하는 게 맞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지금 하나의 에피소드가 정의가 될 때 아까 제가 랜덤한 위치에서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시작을 하든 골로 어떻게 가는 패스를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패스는 에피소드를 할 때 룰에 따라서가 아니라 랜덤하게 하나 위치를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정해진 게 이 위치인 거고요. 매번 에피소드 랜덤하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서는 랜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이 위치에서 있으면은 요 주변에만 탐사를 하다가 위쪽은 잘 탐사가 안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를 통해서 이 윗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도 필요한 거고요. 이게 문제를 풀 때 시작점이 고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대한 문제도 많아요. 근데 여러 페이퍼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시작점이 고정이 돼 있으면은 그거를 실제 다른 문제를 들고 실제 환경에서 임플레멘테이션 해가지고 했을 때 잘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잘 되죠. 근데 학습시킬 때 시작점 자체가 아니라 다른 시작점 여러 개 랜덤하게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했을 때 더 기존 거보다 잘 된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랜덤한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받고 이어서 세션 3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그림 보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요. 네. 그 모델 프리 메서드가 지속적으로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직선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 기계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도 자기가 학습하는 건가요? 그거는? 기계가 대각선으로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모델 프리 메소드를 학습시키는 건데 모델 프리 메소드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푸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할 때 액션을 정의할 때 대각선을 정의하지 않고 직선, 왼쪽, 오른쪽, 밑으로만 정의해줍니다.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학습을 시켜서 다음에 그 마르코프 디시전 그러니까 모델이 바뀌어서 대각선이라는 모델이 새로 나올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취할 수 있는 액션으로. 그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할 때 모델이 이렇게 6종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종류를 잘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에피소드별로 환경이 변한다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 모델 타입이 그러니까
MDPS는 타입 자체가 바뀌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그게 모델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직선으로 가고 싶었는데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내가 스테이트를 S에서 S''으로 가고 싶었는데 S''이 아니라 대각선이 어떤 다른 위치로 가잖아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셜 옵션 트랜지션을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려 했는데 이게 일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 문제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이 이 문제에서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이거 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나 이런 거 자체를 일로 잡았기 때문이고요. 환경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기본 예제로 있기 때문이고요. 그 문제를 다루고 싶으시면은 다루려고 예상을 하시는 마크로 디스커 추가 서비스를 확률 변수를 좀 더 주고 이제 아웃풋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제가 이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프로버빌리티가 있다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혹시 그 문제를 풀고 싶으신 거면은 모델 자체에서 프로버빌리티를 정리를 하시고 환경에서 리월드를 줄 때 결국 내가 스테이트에 S2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S2가 아니라 실제 너 S2'이었어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리월드를 주는 거는 환경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럼 강화학습을 하실 때 환경 쪽도 지금 정확히 어떻게 리월드를 줄지랑 이걸 디파인을 하셔야 돼요. 그 디파인 할 때 환경 변수 값을 넣어서 이제 뭐 어떤 액션에 대해서 이 프로버빌리티일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다른 값을 주고 그 부분을 환경을 무게중심을 하실 때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6개 타입으로 이제 MDPS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리월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강화학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리월드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이 정확히 디파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디파인을 하는 게 결국은 환경 변수에서 변수에 따라 어떻게 주느냐 마느냐 이걸 정확히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강화학습이 사실 컨셉은 굉장히 쉬운데요. 그 인간이 사실 학습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어렸을 때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것들은 이제 확률적인 문제로 또 제대로 이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수학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짧은 시간 내에 이것들을 다 팔로우 하시는 것들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컨셉, 전체적인 컨셉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화학습을 진짜로 공부하실 때 내가 이거 들어봤는데 이런 키워드를 공부해봐야겠다. 나는 이런 문제를 해봐야겠다라는 것들 측면에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은 강의에서 놓치신 부분들에 또 너무 안 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